네, 안녕하세요. 토이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6강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주투상도 도면 그리기 및 일면도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주투상도 도면 그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일면도법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요. 주투상도란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 구조, 특징 등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투상면을 주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물론 물체를 어떤 방향, 어떤 위치에 따라서 혹은 어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나눌 수 있긴 할 텐데, 보는 방향의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정면도가 주투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또 평면도가 이제 주투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측면이나 좌측면이, 그리고 이제 저면도나 혹은 배면도가 주투상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특징은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 구조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금면을 주투상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개라는 의미로 일면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어떤 도면을 보면 우리가 늘 보면 지금까지 육면도를 그렸죠. 맞죠? 요 말하고 똑같아요. 육면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육면도법으로 그렸다는 소리예요. 그 뒤에 있는 법자를 제가 생략을 해서 육면도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일면도법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일면도법이라는 건 여섯 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뭐만요? 한 면만 그리는 거예요. 일면만요. 예, 이걸로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면 자체가 뭐가 됩니까? 결국 이게 주투상도면이 되는 거죠. 어. 때려 따라서 이 주투상도가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정면이 될 수도 있고 평면을 보고 이 주투상도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방향, 시각에 따라서는 이 평면도를 정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이 무조건 주투상도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 사람마다 좀 의미가 그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면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방금 설명드렸지만 대상물의 형상에 대해서 투상도를 하나만으로, 한 개만으로, 한 개의 면만으로 나타내는 도법이에요. 방금 말했죠. 그래서 주로 보면 원형이나 원기둥, 축이요. 그다음에 얇은 평면 판재 같은 거 표현할 때 일면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도면을 그릴 거예요. 예제는 한 두 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투상도 그리는데 일면도법으로 주투상도를 그리는 거. 그거를 작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도면 잠깐 오시면 도면 이렇게 생겼고요. 두 가지예요. 도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번 부품은 축이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제가 생략했고 수량은 1개짜리예요. 자, 당연히 우리는 척도는 1대1로 그릴 거고 삼각법으로 할 거예요. 자, 이건 알고 있고. 그래서 1번 부품은 축이고 2번 부품은 평면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1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 있는 건 이건 2번 부품으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부품은 제가 축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런 형상 비슷한 걸 우리가 CAD 2D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좀 그려봤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걸 그렸었는데, 그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면도고요. 이거 잠깐 볼게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정면도고요. 이거 정면도라고 보고 딱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그렸던 방식일 거예요. 아마 이건 우측면도고 이거는 평면도고 맞죠? 어. 그 다음에 얘는 좌측면도 맞습니까? 우리 계속 그렸던 방식으로 보면 이건 뭔가요? 이건 배면도고 그 다음에 얘는요 저면도죠. 그래서 총 이거 몇 면도로 그렸어요? 6면도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제 이 육면도의 그림 중에 좀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면도 기준으로 보면, 그죠? 축이라고 했어요, 일단. 정면도 기준으로 봤더니, 위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배면도 쪽 그림, 요거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평면도하고 저면도는 완전 정면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그림에서 이 여섯 가지 육면도 중에서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면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 두 개의 면도가 평면도하고 저면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취소도 없잖아요, 그죠? 결정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배면도도 방향만 이쪽에서 받는 거를 뒤에서 받냐 그 차이점이지 그 형상은 똑같죠? 사실 이 배면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여기 이제 조금 확대를 좀 더해서 자, 이 정면도 기준에 치수는 잘 안 보이지만 정면도 기준에 이 정면도에 지금 여기 지름 쪽에 보면요 제가 파이 기호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파이 기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파이는 그죠 원이죠, 그죠? 원통 원 그죠? 원이에요.
그래서 파이 여기 50인데 파이 50이라는 선은 50파이에 지름이 50짜리 원이라는 소리예요. 요 그림에 이 정면도상이 얘는 50파이의 원이고 30파이의 원이고 뭐 22파이의 원이고 10파이의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 우측면도나 좌측면도를 봐가면서 이 원의 형상을 굳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원의 형상을. 이미 정면도상에서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제 정해놨습니까? 원이라고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사실 얘도 우측면도도 필요 없고 좌측면도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기. 예,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런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일면도니까 그러면 결국 요거 하나만 남으니까 요거 하나만 그리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무조건 그려야 되는 거네요. 라고는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예, 무조건 한 개만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면도법으로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면도법으로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얘들은 생략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쵸? 왜냐면 종이만 커지고, 그쵸? 뭐 잉크만 잡아먹잖아요. 쓸데없이 헷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맞는데, 불필요한 건 맞는데, 생략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표현할 땐 이걸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략했다고 여러분들 이제 결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거요? 축의 경우. 예,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지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면도 요거 우리 정면도로 봅시다. 요 면도, 이 하나의 면도만, 1면도만 필요하면 요 면 하나 가지고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3D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정면으로 받고, 요거 평면으로 받고, 뭐 이거를 또 저면 받고, 요거 이제 우측면 보고, 뭐 이렇게 좌측면 보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는 이렇게 보면 이제 배면이겠죠. 원기둥이기 때문에 정면도 하나 가지고 파이 표시를 다 해주면 이 형상이 맞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면도는 이 면도 하나 가지고 다 표현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못따기 값도 있고, 못따기는 뭐 크게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축 같은 것들, 원기둥, 원 같은 것들은 다 일면도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면도는 지금 이 도면상에서는 평면이다, 그죠? 그래서 정면이다, 그죠? 이 정면도가 일면도에 해당해서 요걸로 다 표현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정면도로 둘 수도 있겠죠. 근데 형상을 아까 분명히 주투상도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투상도라는 게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 구조,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부분을 그 투상면을 주투상도라 그랬죠. 기왕이면 일면도라고 표현했다면 일면도는 기왕이면 주투상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면 한 개의 면만 다 표현하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한 개의 면만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대상물의 그 면의 특징이나 모양, 기능, 구조가 좀 명확하게 나타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투상도가 일면도에 딱 맞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얘는 그죠? 얘를 정면도로 두는 건 오류죠. 그죠? 이걸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알 수 없다? 길이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이 전혀 감이 안 와요. 얘를 가지고만 그리게 되면. 그죠? 그래서 얘는 주투상도가 얘고, 그리고 요거 주투상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일면도로 요 축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린 결국 뭐만 그리면 됩니까? 얘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도면상에서. 그죠? 얘 3D는 이제 이런 형상이지만 얘를 2D 도면을 그릴 땐 요거 하나만, 일면도 하나만 그려주시면 이 3D 형상이 이해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해설부터 먼저 할 거예요. 이게 평면판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일면도법 중에 얇은 평면 판재도 표현할 때 쓴다고 그랬죠. 일면도법이라는 거. 이것도 그런 의미로 좀 도면을 보시면 요런데요. 요게 지금 정면도, 요걸 사실 정면도로 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정면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정면으로 두기가 애매하죠. 얘는 어떤 특징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죠. 길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얘는 주투상이 정면도예요. 정면도가 주투상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물론 100% 정면도가 무조건 주투상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때에 따라선.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투상은 보니까 요 도면상에서는 요 정면이 주투상이 되는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 도면 하나 가지고 지금 얘도 결론만 얘기하면 요 도면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도면 가지고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OT라고 하는 두께를 여기에 표현해 놨습니다. 사실 요 글자가 없었다면 얘는 이렇게 두면 안 돼요. 평면도든 우측면도든 좌측면도든 저면도든 면도이 한 개가 더 있었어야 할 거예요. 요거 만약 OT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다면. 근데 제가 일부러 요거 OT라는 말을 써놨죠. 왜냐하면 다른 투상은 넣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무튼요.
얘는 보니까 여기 중심 수평 수직선이 있다는 소리는 위아래가 다 대칭이네요. 그죠? 사이즈는 여기 다 있을 거고요. 이게 정사각은 아니지만 직사각이니까 여기 한 개씩은 다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구멍 6파이짜리가 4개 있고요. 못따기도 CO가 여기 4귀퉁이 있다는 소리고, 결정적으로 두께가 T가 OT라는 소리예요. OT라는 소리는 5mm를 얘기합니다. 이 티크니스의 T예요. OT라고 하면, 예, 티크니스 이 두께를 의미해요. 두께. 그리고 우리 쓰는 단위는 다 무슨 단위입니까? 밀리미터 씁니다. 기계 쪽은. 그래서 5mm라는 소리예요. 두께가. 예. 새끼손톱만 하다는 소리겠네요. 새끼손톱의 길이만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그러면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평면도든 저면도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 면도를 그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요 얇은 판은 근데 만약에 OT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아까 말씀인데요.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죠, 면이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얘는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어디? 저라면 우측면도를 그릴 텐데 여기에 5mm라고 하는 이 두께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야지 완벽하는 거예요. 여기 5mm, OT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그죠? 무턱대고 여기에 그냥 이거 다 안 그려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두께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이 도면상에서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우측면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텍스트로 주소로 여기다가 OT라고 적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OT라고 하는 글씨를 적어 놓은 것 뿐이고요. 이해되셨죠? 얘 마찬가지 우리 표현을 요 도면만 그리시면 돼요. 육면도 중에. 네, 이해되셨죠? 배면도 당연히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앞에서 정면도 보는 이 그림이나 배면도로 보는 이 그림이나 틀립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요 면도, 일면도, 요 정면도에 주추상도에 해당하는 요 정면도만, 즉 일면도만 그리시면 작업이 끝나요. 이 3D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딱 봐도 이거는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네. 요걸 지금 정면으로 봤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평면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측면이 된대. 그죠? 예, 정면도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D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번에 지금 이제 작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 그릴 생각은 없어요. 그죠? 다 그리지 않고 결과물, 요 결론만 요거에서 이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3D 형상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3D 형상을 보고 2D를 그리는 훈련이 있고 지금처럼 그 반대 방식으로 이 2D 형상을 2D 도면을 보고 3D를 형상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거 혹은 제다라고 하는 걸 어떤 직무를 보면 반드시 이제 2D 도면으로 그리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이런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2D 도면대로 2D를 그리는 게 있고 아니면 3D 형상을 가지고 2D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D를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죠? 이 점선 면으로 그려진 이런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보다는 3D로 그림으로써 장점이 뭡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3D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립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부품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립과 조립,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이 서로 결합돼서 이제 조립이 되는데, 그때 조립의 어떤 실수나 조립의 치수의 누락이나 형상의 누락이나 치수 범위의 불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3D를 하게 되면 많이 잡아내요. 2차원적인 이런 형상으로만 보면 사실 얘를 조립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가 많이 좀 떨어져요, 기능적으로. 예. 물론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3D를 안 했던 2D 시절에는 불량이 좀 많았고, 그 불량률을 혁신적으로 이제 개선한 게 바로 3D죠. 보기에도 좋고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 요 도면 그리면 됩니다. 1번 부품. 이해됐습니까? 자, 요 도면 내에서 도면 2개 그릴 겁니다. 1번 부품, 2번 부품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명칭을 좀 적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척도 요건 생략하더라도 여기다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결론만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요 부품을 그릴 텐데요. 딱 보니까 얘는 수평선 기준이 위아래 대칭이죠. 그 다음에 앞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축 그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수직 수평선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뒤로 쭉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윗부분만 완성하셔서 밀어 하시면 이건 금방 만들 거예요. 이런 거는 캐드상에 그리는 건 문제는 없네요. 엑셀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콩 찍고 수평 수직 찍고요. 우리 여기 원점을 어디로 생각할 거냐면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시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요렇게 위쪽만 다 완성해요. 여기까지 완성해서 어떻게 해요? 미러 시키면 끝나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갑시다. 자, 이거 앞부분입니다. 여기 지름이 10파이네요. 옵셋 O 엔터 10 나누기 2 해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요거 두께가 얼마입니까? 요거 단차 깊이가 5mm라고 써 있어요. 5라고 주고 엔터, 옵셋 5 엔터 5라고 주고 클릭 왼쪽으로. 자, 요게 이제 기준이죠. 자, 트림 TR 엔터 치시고요. 요거 기준 두 개 잡고 엔터. 저는 요렇게 지웁니다. 축은 항상 요렇게 그렸을 거예요, 아마. 축 그릴 때 이 영상 말고도 그죠? 우리 이제 오토캐드 2D 지금 이제 기계 제도니까 오토캐드 2D 보면 축 그리는 것들 아마 종합 예제 어딘가에 보면 있을 텐데요. 항상 축을 그릴 때는 수직선 같은 것들은 트리밍을 바로 안 했어요. 수평선만 오로지 좀 트리밍을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바탕화면 우리 저장 한번 하고 가시죠. 바탕화면 누르고 그냥 저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수시로 저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여기 25라는 깊이가 있죠. 요거 자, 옵셋 5 엔터 25라고 주고 맨 앞에서 수직선 클릭, 뒤로 클릭. 자, 요거 지름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파이 맞습니까? 22의 절반 하면 되겠네요. 옵셋 5 엔터 22 나누기 2 해주시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자, 트림으로 이렇게 날리고 가죠. 기준선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여러분 여기 못따기 C1이 보이시죠? 근데 우리 C1 할까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못따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됐죠? 선을 한꺼번에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얼마입니까? 여기 15mm가 여기 테이퍼가 졌죠? 예, 경사가 졌어요. 옵셋 5 엔터 15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뒤로 클릭. 요게 뒤에 지름이 30이래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고요. 요 선 그렸고요. 여기 교차점을 하나 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수평선을 위쪽으로 15만큼 옵셋해주면 수평선 생기죠. 그 선을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주시면 될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옵셋 5라고 주고 30 나누기 2라고 주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몇 번 누르고 라인 L 엔터 치시고요. 여기 끝점 클릭하고 여기 교차점 클릭해주세요. ESC. 됐습니까? 트림 TR 엔터, 여기 찍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나요? 아이고, 여기까지 하나, 아이고, 세 군데,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그렸죠? 여기까지 왔죠? 하나, 둘, 세 군데. 그리고 얘도 있네요, 그죠? 얘도 써먹으면 되고. 자, 그럼 옵셋 요거 하나만 남았네요. 요 옵셋 길이가 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65로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5 엔터 65라고 주고 주의성 클릭, 방향으로 클릭. 자, 여기까지. 자, TR 엔터 치시고 요거 기준으로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에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 뒤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없지만 전체가 90mm니까 맨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90mm 옵셋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5 엔터 90이라고 주고 맨 앞에 수직선, 그 다음 맨 뒤로 ESC. 요 뒷부분의 지름은 58이라고 써 있습니다. 5 엔터 50 나누기 2라고 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자, 트림으로 여기 경계선 각각 클릭해 주시고 엔터 이렇게 지워 주시면 형상은 거의 잡혔어요.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요. 못따기 해주고 선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C, 여기 2-C2니까 그쵸? 못따기 2죠. 챔퍼 CHA 엔터 2, 아이고, 이 숫자 2 엔터 CHA 엔터 D값 거리값 주고 2 엔터 주고 클릭 엔터 클릭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잡고 트림으로 요거 기준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고 여기 못따기 C1 있습니까? 챔퍼 D 엔터 1 엔터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트림 이용하셔서 여기 찍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못따기를 했는 세 부분 있잖아요. 여기 꺾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날이 서거든요. 날이 선다는 소리는 눈에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X라인으로 선을 다 당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선이 다 추가가 돼야 돼요. 자, X라인으로 여기 꼭지점 끝점 수직으로 엔터 여기 꼭지점 끝점 클릭 엔터 여기도 꼭지점 끝점 클릭 수직선으로 ESC. 자, 그 다음 트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고 엔터 또 엔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완벽하게 축이 다 그려진 것 같아요. 축은 또면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밀어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MI 엔터 여기 경계선 클릭 요 뒤에 있는 경계선까지 클릭 엔터 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여기 경계선 엔터 요거 지워주시고 삐져나간 선도 다 지워주시면 되죠. TR 엔터로 요거 지우고 자, TR 엔터로 경계 클릭 엔터 요거 두 개 지워주고 자, 엔터 요거 클릭 엔터 요거 두 개 지우고 자, 엔터 클릭 엔터 이렇게 트림으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 브레이크 BR 엔터 치시고 여기 끊어서 한 요까지 당겨놓고 엔터 여기도 여기 끊어서 한 요까지 당겨놓죠. 자, 나머지 삐져나간 여기 선들은 그냥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레이아웃을 바꿔주셔야겠죠. 그죠? 예, 중심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저장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1번 부품에 해당하는 축에 해당하는 예, 도면 완성했고, 이제 취소만 먹이면 되겠죠. 예, 도면 이렇게 완성해야 돼요. 자, DLI 엔터 치시고, 앞에 경계선 클릭, 끝점 클릭, 여기 경계 끝점 클릭해서 요거 5mm, 여기 얼추 똑같이 한번 그리면 되니까 클릭해주고, 엔터, 수직 수평 치수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찍고, 문자가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는 위치로 잡아주고, 자,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그 다음 여기 끝점 찍어주시면 같은 선상에 오고요. 그 다음 65는 맨 앞에서 여기 끄트머리,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끄트머리. 각각 찍어서 6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65. 그 다음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 있는 여기까지가 90이다. 그죠? 90도 같은 간격으로. 자, 보시면 도면에 요 사이에 간격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거. 그 다음에 얘도 간격이 얼추 비슷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얼추 비슷한가요? 맞죠? 요거 세 가지는 얼추 비슷하죠? 예, 맞아요. 등 간격이고요. 첫 번째 예치수만 여기 외형선, 그러니까 소재의 외형선부터 여기까지 띄우는 값은 좀 크게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얘들보다 더 많이 띄우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첫 번째 띄우는 얘는 12에서 15mm 정도 띄우시면 돼요. 외형선에서. 첫 번째 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뒤로는 여기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 거리를 8에서 한 12mm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미터 아니고 밀입니다. 12mm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치수만 외형선에서 좀 많이 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그 간격은 등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계 제도예요. 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지름 볼까요?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일단은 50이 나오겠네요. 그냥 50 하나 넣어주고 엔터. 여기 끝점 찍어주고 30 또 엔터. 여기 안쪽 요거 찍고 요거 10이다 그죠? 10 하나 찍어주고 엔터. 여기 끝점 클릭해서 요거는 20이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거 파이 기호는 이따가 우리 아시죠? 그 특성창에서 우리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일단 뒤쪽에 요거 2-C2죠. LE 요거 지시선 기억나시죠? LE 지시선 클릭하고 여기 빗금의 중간점이 아마 선택될 거예요. 클릭하고 여기 한 번 더 클릭한 상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손 띄고 엔터를 두 번 칩니다. 그 다음에 숫자 2라고 주고 다시 C2라고 주시면 되겠죠. 엔터 두 번.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LE 엔터 지시선 클릭하고 여기 중간점 클릭해서 화살표 이렇게 조금 뉘고요. 클릭. 여기도 엔터 두 번, C1 엔터 두 번 이렇게 쳐주시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파이 기호 어떻게 넣는다 그랬습니까? 특성창이라 그랬죠. CH가 특성창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CH 엔터. 50파이 하나만 먼저 넣어줄까요? 그러지 말고 4개를 한꺼번에 넣으시죠. 근데 여기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치수들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시선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얘하고 각각 클릭해 보세요. 요것도 클릭해야 되고 요거는 드래그로 잡을게요. 이렇게 드래그로 잡겠습니다. 그럼 총 4개가 선택된 거 맞습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자, 특성이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파이 기호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4개인 거예요. 엉뚱하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파이가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스크롤바 좀 내려다 보면 1차 단위라고 나올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기 치수 머릿말 여기 클릭을 한 번 더 해서 치수 깜빡깜빡거리게 해주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시죠? 네, 말 안 해도 여기를 넣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자 퍼센트 C라고 합니다. 퍼센트 C가 뭐였죠? 파이 기호였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물론 여기는 안 나오지만 퍼센트 P 뭐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P가 뭐였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였나요? 네, 이거 기억하세요. 네. 자, 어쨌든 퍼센트 C 주고 엔터 치시면 파이가 다 들어갔으면 된 거예요. 닫고. 자, 그 다음 치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이상이 없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C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지름 D로 바꿔주고 12파이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12파입니다, 여러분. 요거 따라가세요, 그냥. 그 다음에 텍스트 T 엔터 치고요.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 박스 하나 잡고요. 그냥 그 다음에 키보드 상에서 숫자 1번 있죠? 1번 넣으시면 돼요. 1. 그 다음 1번 넣고 나서 이거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폰트를 그죠? 5.0으로 해주시고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문서 닫기 눌러주시고 이거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얘 잡고 엔터 이거 센터 쪽으로 한 갖다 놓으시죠. 이렇게 부품 번호 1번이라는 소리예요. 얘는 여기 바깥에 있었죠, 그죠?
내용을 좀 당겨놨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육면도 안 그린다 그랬어요. 요거만 그리면 다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 그림 가지고 3D 형상 이게 이해가 되죠? 표현한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었으니까 1번의 부품이 아까 뭐였나요? 요거 아까 제가 적자 그랬죠. 요거 이제 적어 보도록 하죠, 우리. 부품에다가. 자, 분명히 요거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여기 요거 3개 있잖아요. 요거 카피하셔서 CO 엔터 치고 여기 아무데나 콩 찍고 여기다가 한 개 복사해 놓죠.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드래그로 다 잡은 다음에 한영키 눌러서 축 넣으시면 되겠죠. 자, 아무데나 클릭하고 자, 재질 더블 클릭하고 드래그로 다 잡은 다음에 하이픈 혹은 빼기 있죠. 빼기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자, 수량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이건 한 개니까요. 드래그하고 1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되셨죠? 요거 한번 했고요. 자, 요거 각도도 이것도 다 적어야 됩니다. 한 김에 요거 2개 복사하셔서요. 요거 일각법 일각법이 아니고 자, 이거 각법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히 이거 일각법이라 그랬죠. 일면도법이죠. 이거 각법 아니에요. 일면도법이라는 거지 일각도법이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한 면만 그냥 도면에 표현했다는 소리니까 우린 여기다가 이거 가끔 실수하시던데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삼각법이라고 적는 거예요. 각법은 투상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일면은 한 일면 도법이라는 걸 하는 건 주투상도를 한 면만 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삼각법이 맞습니다. 요거 카피 2개 하셔서요. CO 엔터 치고 오른쪽으로 좀 당겨 놓고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삼각법으로 바꿔주십시오. 일각법 하면 안 됩니다. 일각법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잡아주고 그다음 요거 다 지우고 1, 한 칸 띄우고 대, 한 칸 띄우고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두 번째 거 남았습니다. 네, 요거죠. 요 판, 얇은 판,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위치는 뭐 그닥 그게 없으니까요. 요것도 그냥 한 요쪽으로 좀 옮겨놓고 위쪽으로 여기다가 하나 그려놓죠. 2번 부품. 자, 요거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X라인으로 요거 수직 수평선 여기 중심 기준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 치시고 아무데나 콩 찍고 수평 수직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나도 문제가 이거 이렇게 먼저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먼저 그리지 말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우리 X라인 말고 사각형 먼저 그리죠. 편의상 사각형 먼저 그리도록 하죠. 90하고 50에 해당하는 사각형, 직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REC 엔터 사각형이죠. 엔터 치고 자, 아무데나 콩 찍고 90, 90 아이고 콤마 얼마입니까? 50이죠? 50 엔터 치겠습니다. 자, 요거 선택해 놓고요. X로 분해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 놓고 중간에 요 사각형 40에 20짜리 사각형도 있는데요. 요 안에 지금 어떻게 그릴까요? 그죠? 애매하죠? 그냥 여기다가 X라인으로요. 여기 중간점 클릭 엔터 엔터 여기 중간점 클릭하고 수직으로 뻗어 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사각형 먼저 그렸다는 것 뿐이에요. 편의상 됐죠? 그럼 중간에 요 사각형 어떻게 그릴까요? 요거 40에 20은 그쵸? 하나 그리면 되겠죠? 옵셋 O 엔터 주시고 40에 나누기 2 해서 수직 기준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한 김에 그냥 이거는 대칭이긴 한데 왼쪽으로도 그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암산으로 20 나누기 2를 해서요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클릭 밑으로 클릭 이렇게 잡고 됐죠? F 엔터 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해주시면 선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 그림은 끝났고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여기까지 문제 없고 자, 요거 못따기는 C5잖아요. C5 주면 되죠, 마무리.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그리면 되겠습니까? 요 원 하나 그리면 되겠죠. 요놈 하나 그리면 되겠다, 그죠?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선 2개를 그려야 되겠죠. 보니까 수평 기준에서는 밑으로는 얼마입니까? 여기까지가 30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에서는 60의 절반이죠. 네, 맞죠? 그래서 옵셋 O 엔터 주시고 30 나누기 2라고 주고 맞죠? 수평선 클릭 밑으로 엔터 엔터 60 나누기 2로 주고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즉 요 교차점을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C 엔터 주시고 여기 교차점 콩 찍고 여기 지름이 얼마입니까? 68이라고 써있네요. D 엔터 6이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정리를 하고요. 어뢰를 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BR로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끊고 얘도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끊어주고 엔터 BR 브레이크 가지고 이렇게 끊어주시죠. 네.
요거는 그냥 바로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바로 지우고, 얘도 바로 지우고, 요것도 바로 지우고. 그리고 어차피 배열로 보낼 거니까 선택을 해서 아예 요걸로 그냥 바꿔놓죠. 근데 이거 중심선이라고 바꿨는데 중심선으로 안 보이는 1.3선으로 안 보이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쵸? 선택을 하고 CH 엔터로 들어가서 특성창 들어가서 여기 선 종류 축척이 1돼 있을 텐데요. 요거 0.5로 바꿔주시면 0.5라고 바꿔주시면 요거 바꿔주시면 얘가 중심선처럼 나옵니다. 1.3선으로. 스케일이 컸던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스케일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요거 그림 가지고 어레이 돌리면 되겠죠. 어떻게? 직사각형 어레이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레이 기억나십니까? AR 엔터였습니다. 어레이 엔터. 객체는 요거 세 가지 선이죠. 요 선, 요 수평선, 요 수직선까지. 이상 없고 엔터. 자, 요거 직사각형이라 그랬어요. 맞죠? 직사각형. 자, 방향이 근데 오른쪽 위로 갔다 그죠? 우리는 위쪽은 맞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죠? 일단 그게 있고요. 자, 그럼 상단에 지금 열이 이게 4, 3 들어가 있는데요. 열은 몇 열? 2열이고 행도 2행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서부터 요거 사이가 거리가 얼마예요? 60이죠. 자, 그럼 요거는 요쪽에 사이 값 얼마? 6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쪽은 줄 때 마이너스 60이라고 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마이너스 60 값을 주면 됩니다. 개수는 2개고, 행도 2개고. 마이너스 값 주셔야지 이쪽으로 가던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것들. 맞습니까? 그쵸. 이 반대쪽에 생겼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쪽 가면 2개는 맞고, 여기도 거리가 얼마예요? 30이죠. 내 원본하고 요 사이 거리는 30이에요. 그럼 얘도 얼마라고요? 여기도 사이 값을 30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이라고 주면 됩니다. 사이 값을 줬어요, 저는. 어차피 두 개라서 사이 값 주든 전체 값 주든 값은 다 똑같다, 그죠? 맞아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60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위에까지가 얼마? 30입니다. 이건 도면에 써 있다, 그죠? 보시면 도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안쪽 거 보셔야 됩니다. 30, 60, 90 보시면 안 돼요. 40도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고, 그 다음 못하기 각각 해주고 선 정리해버리면 끝나겠네요. 자, 챔퍼 CHA 엔터, D값 D 엔터, O라고 주고 엔터 엔터, 얘하고 얘 엔터,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얘 엔터, 또 얘하고 얘 엔터, 얘하고 얘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심선인 거니까 요거는 그냥 잡아가지고 레이어에서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고 ESC 누르고 BR 브레이크 여기 클릭하고 여기 잡아주고 엔터 여기 클릭하고 여기 당겨주고 엔터 여기 클릭하고 여기 당겨주고요. 엔터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도면이 완성됐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선들이죠, 그죠? 이거 지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형상이 문제가 없죠. 네, 치수만 주면 다 끝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치수만 주면 끝납니다. 자, DLI 엔터 주시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 40 클릭해서 요거 40 당겨주고 엔터, 그 다음에 요 원과 요 사이 중심 사이 수직 중심선 사이의 거리 넣어주고 엔터, 소재 이 형상의 제일 바깥쪽에 또 길이를 넣어주고 됐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혹은 폭 하나 넣어주고 엔터, 여기 원과 요 원 사이 수평선 사이의 거리 하나 넣어주고 엔터, 이 형상의 전체 높이 혹은 폭에 관련된 거 하나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각 여기가 4-CO, 여기는 4-파이6. 자, L이 그죠? 지시선이죠. 엔터 치시고 여기 중간점 콩 찍고 이렇게 조금 뉘고요. 한 번 더 클릭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손 띄고요. 이 상태에서 손 띈 다음에 손을 떼고 마우스에서 엔터 2번 치고 4, 숫자 4 다시 C5라고 주시면 되겠죠. 엔터 2번. 자, 같은 방법으로 L이 엔터, 원에 여기 원둘레 여기 언저리 하나 클릭하죠.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좀 많이 뺀 다음에 여기서 엔터 2번 치고 4 다시 퍼센트 C 기억납니까? 맞죠? 그 다음 6 해주셔야지 여기 파이가 나오죠. 자, 그래 놓고 엔터 2번, 한 번, 2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고요. 자, 도면상에 이제 됐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그죠? 만약 시험이었다면 이거 취소 누락으로 탈락까지는 아니지만 감점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해서 현장에 도면이 내려가 버리면, 연락이 오겠죠. 생성관리팀에서. 이거 도대체 두께 얼마짜리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도면 이거 다 그린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겠죠? 두께가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만 가지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부터는 이게 다 뭐예요? 사실 부품이잖아요. 그죠? 부품인데 두께가 없다? 종이도 두께가 있는데, 그죠? 두께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OT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우리 적어 볼 겁니다.
텍스트 T 엔터라고 치고 박스 한 요 정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그냥 영어로 OT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물론 알파벳이지만 저는 드래그를 해서요. 폰트를 5.0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좀 조금 진하죠. 그래서 굴림으로 좀 바꿀 거예요. 일부러. 조금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굴림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진하게 쓰는 편이에요. 글자가 조금 폰트상으로도 얘가 조금 두껍게 나와요. 뚱뚱하게 나와요. 폰트가. 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요런 것 같은 두께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굴림체 씁니다. 굴림을 씁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도면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얘가 요 도면만 봐도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연상이 돼야 된다고요? 아까 3D인 이 형상의 부품 평면판 요게 생각이 나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죠. 요 그림만 봐서 요게 형상이 머릿속에 이미징이 된다면 된 거예요. 예. 그죠? 반대로 여기에 어떤 치수가 있었다면 이 치수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렸네요. 1번, 2번. 1번은 축이고 2번은 얇은 평판. 자, 그리고 부품란을 여기 완성해야지 이제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오른쪽 가서 요 세 가지를 복사를 하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CO 엔터. 자, 여기 바닥 여기 언저리 클릭하고 요 직각으로 올린 다음에 ESC 축이라고 하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평면 판으로 바꿔주시죠. 한글로 평면 한 칸 띄우고 판으로 바꾸고 한영키 또 눌러서 영어로 들어오고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 개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카피해 오셔서요. 숫자 2번으로 바꿔주셔야지 되겠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숫자 2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도면 요 도면이죠. 근데 다 필요 없던 도면이라 그랬죠. 얘는 요 일면도, 요 정면도 일면도, 주투상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얘도 정면도 일면도, 여기 주투상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3D 형상으로 봤듯이 그 형상들 그에 대한 설계가 끝난 거예요. 도면 제도가 끝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자, 그럼 이번 시간 했던 거 조금 리뷰해보자면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6강 여섯 번째 시간이고 주투상도 도면 그리기하고 일면도법에 대해서 요 작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이론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었죠. 주투상도는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 구조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투상면, 그걸 이제 주투상이라 불렀고 때에 따라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정면도일 수도 있고 평면도나 우측면도나 좌측면도나 저면도, 배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정면도라는 건 정면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일면도법이라고 하는 건 그죠? 도면을 한 개의 면만 가지고 도면을 표현하는 도법이에요. 주로는 이제 원형, 원기둥, 방금 그린 축 혹은 얇은 평판, 판재 같은 것들도 다 일면도법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